옛날 농촌 마을에는 혼자서는 옮기기 힘든 큰 통나무가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힘을 보태곤 했습니다. 이를 울력이라고 불렀는데요. 한 사람의 힘으로는 버거운 일도 여럿이 마음을 모으면 생각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다고 하죠. 사람은 누구나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시간을 지나올 수 있었던 건 따뜻한 한마디와 곁을 지켜준 누군가의 응원 덕분인 경우가 많은데요. 힘든 일은 나누면 가벼워지고 기쁜 일은 함께할 때 더 커진다는 말처럼 오늘도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 나누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따뜻한 관심을 내 자신에게도 건네보면 어떨까요?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면서요. 전문의와 함께하는 건강 특집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기는 신아림의 매일 그대와 합니다. 네, 6월 17일 수요일에 특별한 모습으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매일 그대와고요. 저는 지원방송 아나운서 신디 신아림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쿨의 해변의 여인 듣고 오셨습니다. 수요일마다 함께하는 건강 특집, 이제는 익숙하시죠? 저희는 지금 원주 원일로 공개방송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유리창 너머로 저희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힐끗 쳐다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공개방송의 또 다른 매력인 것 같은데요.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너튜브 지원 라디오를 통해서도 실시간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지원 라디오 입력하시고 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목이 좀 뻐근하거나 뒷목이 당기는 증상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잠을 잘못 잤나 보다 이렇게 넘기기 쉬운데요. 그런데 이 통증이 반복이 되거나 어깨나 팔까지 저리고 불편하는 상황까지 이른다면 이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목 디스크라고 불리는 경추 질환은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수술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비수술적인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뒷목 통증의 원인은 무엇인지, 목 디스크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비수술적 치료와 생활 속 관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쉽고 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배성철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배성철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저희 건강특집 첫 출연이신데 처음 인사를 나누는 자리인 만큼 인사와 간단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자리도 편하고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실 평소 환자분들과 대화하시고 환자분들 앞에서 설명하는 건 익숙하실 텐데 이렇게 라디오 출연은 처음이시잖아요. 예, 처음이지. 아, 그런 만큼 이 공개 방송 현장의 분위기가 너무 또 불편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또 괜찮으신가요? 예, 좋습니다. 호스트분이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그런지 아유, 아닙니다. 날씨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무슨 캘리포니아 날씨 같아요. 너무 캘리포니아요? 네네, 가보진 않았지만 네, 좋습니다. 여기가 캘리포니아다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라디오 하면 또 음악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평소 어떤 음악을 좀 주로 들으세요? 저는 음악은 정말 이것저것 다 듣습니다. 오, 재즈도 좋아하고 네. 락이나 메탈, 발라드, 클래식까지 음악 듣는 데는 별로 편식은 없는 것 같아요. 와, 그럼 최신 K-팝까지 다 들으시는 건가요? 예. 걸그룹 곡들은 아무래도 네. 듣긴 하지만 그렇게 즐겨 듣지는 않고요. 네. 그래도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장르에 편식하지 않으시는 우리 선생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주 공개 방송을 시작하면서 원주에 처음 와봤거든요. 아. 근데 맛집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예, 맞아요. 또 정작 늘 가던 곳만 가게 되고 그래서 오늘 선생님을 뵙고 좀 맛집 추천 좀 받으려고 했거든요. 아, 좋죠. 근데 혹시 가시려는 목적이 이렇게 두 분이 친구랑 가시는 건지 아니면 혼밥을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팀이서 이렇게 회식같이 가는 집을 원하시는 건지 혹시 뭐 점심 식사니까 저희 팀 이제 라디오 다 같이 끝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호불호 없는 그런 맛집이 있을까요? 제가 가끔 요즘 가는 집 중에 해바라기 식당이라고 있어요. 네, 메뉴가 뭐죠? 혁신도시 쪽에 있는데 거기가 네. 가정식인데 네. 특이하게 일본식 가정식이에요. 오. 그래서 스테이크 덮밥이나 연어 덮밥 같은 거를 한상 차림으로 해주는데 네. 깔끔하고 되게 맛있어서 아마 신디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 추천 감사합니다. 네. 아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도 저기 맛집인데 아는데 하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계실 같아요. 텐데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 네.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되게 맛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의 맛집 지도에 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건강 특집을 진행을 하다 보면 문자나 댓글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선생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저 여기 병원 왔다가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이렇게 감사 인사 보내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회복하는 걸 보셨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다 문득 궁금해진 건 이제 선생님께서 늘 환자분들을 보시지만 본인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특별히 꾸준히 하시는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습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요. 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냥 아우. 헬스장에서 이제 네. 유산소하고 웨이트하고 그 정도 하고 다른 운동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바쁘신 와중에 꾸준히 챙기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은 많이 하죠. 이제 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네. 목이나 허리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진료실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스트레칭 궁금하신 분들 또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증이 많은 내용인데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선생님? 예, 오늘 제목은 목 디스크입니다. 정확하게는 목 디스크 탈출증이 되겠네요. 탈출증. 탈출증이요? 예, 그렇죠. 목 디스크라는 게 네. 뒤로 밀려나서 신경을 누르는 목 디스크 탈출증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목 디스크 탈출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요즘 워낙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목이 너무 뻐근하다, 뒷목이 당긴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진료실에도 이런 증상 호소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가요? 어떤가요? 많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예년에 비해서 네. 요즘 목 디스크 환자들이 정말 많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지는 네. 거랑 비례한 것 같다고 저희들이 항상 얘기를 해요. 확실히 많은 분들이 또 어디를 가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예,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뒷목 통증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증상이지만 정작 어떤 경우에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 잘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원주 원일로 공개 방송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공개 라디오 장소는 항상 올 때마다 좀 분위기가 활기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라디오 부스 안에서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그렇죠. 훨씬 기분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저희 너튜브 지원 라디오 채널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원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러분이 항상 기다리시는 건강 OX 퀴즈 정답 맞춰주실 분들 가운데 3분 추첨해서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 100원이 부과되는 샵 8833번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요. 평소 건강 고민이나 궁금한 점, 듣고 싶은 신청곡까지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목 디스크라는 주제인데 이게 많이 들어보긴 했거든요. 디스크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익숙한 단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정작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했을 때 저도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게 어떤 거죠, 선생님? 목 디스크는 정확하게 네. 질환명이 아니고 구조물의 명칭이에요. 목 디스크라는 건 이제 목에 뼈가 7개가 있는데 그 네.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거든요. 그게 마치 물풍선처럼 네. 걔가 쿠션 역할을 해주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건
뒤로 밀려나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팔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는 걸 저희가 이제 목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디스크가 터졌다라는 말이 맞는 표현인가요? 그렇죠. 근데 심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은 네. 약간씩 튀어나왔다고 표현을 하고요. 아.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네. 터졌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진료실에서 근데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은 게 선생님 저는 평소에 운동도 안 하고 뭐 어디 부딪히거나 크게 다친 적도 없는데 도대체 왜 목 디스크 같은 증상이 생긴 거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꼭 큰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생길 수 있는 그럼요. 건가요? 예. 그렇게 외상성으로 나오는 디스크는 네. 사실 그렇게 흔하지 않고요. 오. 대부분의 경우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자세 때문에 그렇게 디스크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퇴행성 변화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네. 다른 경우들이 사실은 다쳐서 생기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퇴행성이라고 하면 그럼 좀 더 나이를 드신 분들에게 자주 찾아오기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퇴행성이라고 하면 네. 우리가 이제 뼈와 뼈 사이의 그 물풍선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그 이제 뒤로 밀려나요. 그게 마치 네. 우리 얼굴에도 이제 나이가 들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네. 이제 주름이 생기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디스크도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퇴행성 변화라고 하는데 그 퇴행성 변화는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알 수 있는 게 뼈랑 뼈 사이 간격이 이렇게 좁아져서 뼈랑 뼈가 다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제 네. 그게 가운데 있는 물풍선이 주름이 생겨서 다 어디로 날아갔구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바로바로 되는데, 근데 우리가 또 목 디스크라고 하면 뒷목이 심하게 아파야만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의외로 그러니까 꼭 목이 아니라 어깨라던가 뭔가 팔이나 손이 저려서 병원을 찾았더니 목 디스크다. 이렇게 진단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목 디스크의 증상은 되게 다양해요. 네. 말씀하셨던 후두부의 동통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이제 어깨까지 넘어가는 통증, 그 다음에 이제 손끝까지 저림, 그리고 또 이제 손에 힘이 빠져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운동신경 마비까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목 디스크만을 진단하기는 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목 디스크가 있을 때 우리가 환자의 입장으로서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증상들이 있을 거잖아요. 단순한 목결림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는 의심해봐야 된다. 병원을 바로 가셔라. 이런 게 있을까요? 목 디스크의 대표 증상은 아무래도 네. 상지 방사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손끝까지 네. 저릿저릿하게 전기가 오르듯이 저린 것, 저림과 통증,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저림, 손끝까지 계속 저리는 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을 때 목 디스크는 어떤 방법으로 좀 진단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진단 방법은 MRI가 되겠습니다. MRI를 찍어서 디스크 진단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디스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게 어느 쪽으로 얼마나 나와 있냐가 되게 중요해요. 나온 양상과 정도가 중요한데 네. 그거는 MRI로만 진단이 되거든요. 그거를 네. 봐야 저희가 뭐 수술을 할지 시술을 할지 주사를 놓을지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기본은 MRI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뒷목이 뻐근하면 일단 근육이 좀 뭉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파스를 붙이거나 아니면 좀 마사지로 해결하려고 하시거든요. 이게 단순한 근육통과는 좀 다른 거잖아요. 디스크라는 게.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게 말씀드렸던 네. 상지 방사통. 아. 팔로 저림이 동반이 되면 네. 디스크를 가장 먼저 의심을 해야 되고요. 목 뒤만 아픈 통증의 경우는 물론 디스크일 수도 있지만 근육통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보통은 통증의 정도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아프면 디스크인가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팔까지 저림이 동반이 되느냐 아니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네, 이 부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고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 자주 쓰게 되고 컴퓨터 많이 쓰다 보니까 정말 자세 때문에 목 통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평소 생활 습관 가운데 목 건강에 특히 안 좋은 습관이 있을까요? 가장 좋지 않은 거는 이렇게 고개를 숙인 상태로 스마트폰을 장시간 하는 거예요. 장시간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목은 이렇게 C자형의 커브가 있어요. C가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머리가 뒤쪽으로 가면서 C자형 커브가 있는 게 가장 정상적인 척추의 정렬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우리가 경추 전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에서 C자형 커브가 만들어질 때 목이 제일 건강한 거고요. 이게 머리가 조금씩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목에서는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이 네. 이게 7에서 8kg 정도 되는 머리를 이렇게 잡아 당겨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앞으로 1cm 나갈 때마다 목 뒤에 근육에 2kg 정도의 부하가 더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점점 나가면 나갈수록 그러니까 네. 우리가 조금 나가면 이제 일자목이 되고 더 나가면 우리가 거북목이라고도 네, 표현하거든요. 거북목. 그쵸. 그러니까 일자목, 거북목이 될수록 목 뒤에 근육들은 훨씬 더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네.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그러면 이제 목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올 찬스들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을 구부린 상태로 스마트폰을 장시간 하는 거는 목 디스크에 가장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웃긴 질문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나 아니면 누워서 핸드폰 이렇게 보는 건 괜찮은가요? 예, 그걸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뭐 궁금하시면은 지금 말씀드릴까요? 그럼 가볍게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항상 목 디스크를 예방을 하려면 네. 눈높이에서 보라고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눈높이까지 올려서 네.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히 목이 뻐근한 증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러분 목뿐만 아니라 어깨나 팔, 손끝까지 저림 증상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정말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건강 상식들을 재미있는 OX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건강 OX 퀴즈로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청취자분의 신청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첫 문자의 주인공 짱구는 목말러님의 신청곡 윤종신의 팥빙수 듣고 돌아올게요. 네,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는 건강 OX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 디스크에 대한 건강 상식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총 3문제 가운데 마지막 문제의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 저희가 3분을 추첨해서 기프티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 매우 간단하죠? 단문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 100원이 부과되는 샵 8833번 문자 메시지로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의 답을 O 또는 X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는요, 저희 방송 마지막에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물건 중 하나가 바로 베개잖아요. 그런데 목이 뻐근한 분들 가운데는 베개를 조금 높게 베야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일지? 자, 바로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 목 건강에 도움이 된다. 선생님, 이 말은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오,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 안 좋나요? 예, 단호하게 좋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면.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목침이라고 해서 되게 높은 베개 많이 쓰시잖아요. 네. 높은 베개를 쓰면은 아무래도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오게 되는 자세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베개를 쓸 때 항상 이 등에서부터 누울 때 목 높이만큼 그 정도 높이가 좋다고 하고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네. 경우는 이제 요 어깨에서부터 요 높이보다 약간 낮게 그 정도 높이로 해서 웬만큼 푹신한 베개 그런 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너무 높은 베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듣고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높은 베개를 쓰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네. 목을 구부려서 스마트폰을 보는 그 자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건강검진을 받다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불편한 점도 없었는데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목 디스크가 있어도 통증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건 O인가요, X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O인가요? 예. 오. 목 디스크가 있다고 꼭 통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목 뒤쪽에 통증은 없이 팔저림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팔저림은 전혀 없이 목만 살짝 아픈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는. 그리고 목이나 팔이나 전부 다 통증은 전혀 없이 팔에 힘이 빠지는 경우도 목 디스크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질문처럼 네. 건강 검진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목 디스크라는 진단명이 나왔다. 그런 네. 경우는 대부분 아주 약한 정도의 디스크가 돌출된 정도인데 나는 증상이 없다 하는 경우일 때 그런 경우라면은 사실
그냥 MRI 소견을 듣고 무시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게 더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그래도? 그게 이제 예방을 네. 한다고 하면 말씀드렸던 그런 바른 자세라든지 생활 습관을 좀 바르게 하는 정도일 뿐이지 네. 사실은 우리 신디도 MRI를 목을 찍어 보시면 디스크가 약간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목 디스크라는 건 퇴행성 변화의 일종이기 때문에 조금씩 나오는 거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건강 OX 퀴즈 세 번째 질문은 2부의 초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신청곡 듣고 돌아올 텐데요. 8363님의 IOI 갑자기 듣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